반갑습니다. 여기 제가 많이 좀 뵀던 분들도 있고요. 아닌 분들도 있고. 지금 하필 마의 2시예요. 그쵸? 저는 항상 이 시간대에 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표정을 보니까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어때요? 많이 좀 피곤하세요? 답변을 크게 해주시는 분들은 제가 기프티콘을 드릴 권한은 아직 안 되고, 제가 아직도 직급이 안 돼가지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요. 이 REML이라는 거 뭐야? 처음 오늘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쉽게 어떻게 하면 조금 이 정보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오전에 저희가 왓츠뉴에서 저희가 설명을 잠깐 드렸던 것 같아요. 이 REML, 최대 우도법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인데, 국내 이제 제약 회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 회사에서 이런 자문 컨설팅 의뢰가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이 기능을 딱 사용하면 딱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이 사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제가 실습까지 해보면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의 목차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REML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 바로 리니어 모델이라는 거고요. 한글로 하면 선형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선형 모형을 알았다면 또 이 REML을 이해하기 위해서 믹스드 이펙트 모델, 혼합 효과 모형이라는 걸 또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이제 알았다면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 이 사례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고 해서 순차적으로 구성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리니어 모델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고요. 첫 번째는 그래서 모형이 그러면 뭐냐 도대체. 두 번째는 혹시 아노바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분산 분석, 아노바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 산업군이 굉장히 다양한데, 모든 산업군에서 가장 회귀 분석과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노바에 대해서 잠깐 짚어가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분석을 하기 위한 알고리즘, 모수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들은 어떻게 좀 나눠지는가 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 챕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니어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제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왜 이렇게 써놨냐, 저희 본사에 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뭘 하는지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써놨고, 그래서 모델이라는 건 읽어보면요, 우리가 사회나 자연 현상을 수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도구다. 그리고 변수 간의 관계를 함수로 표현해보자. 즉, 우리 공정의 어떤 관계를 데이터를 이용해서 수학적인 모형으로 발전시키는 거다. 수학적인 도구로 발전시키는 거다. 라는 게 바로 모델입니다. 모델, 모형이라고 얘기하고요. 사실 예는 굉장히 많은데, 일반적인 예를 들어보면, 휴대폰 액정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적어 놨잖아요. 실제로 지난주에 슬쩍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제 핸드폰이 완전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 걸 또 기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 적어놔 봤고요.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온도를 어떻게 설정했을 때 우리 셀 수가 또 최적일까? 웨이퍼 온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수리적인 도구로 만들어 나가는 것. 사실 무수히 많은 케이스가 존재하겠죠. 이런 것을 오른쪽 화면과 같이 지금 저는 이제 1차로만 했지만 n차 관계를 함수로 표현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형을 분류하는 그런 기준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런 사고로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결정적 모형, 확률적 모형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모든 현상, 여기서는 이제 반응이라고 할게요. 모든 반응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이 있다면 바로 그게 y는 ax 플러스 b 이런 거겠죠.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 있잖아요. 뭐 1차 함수, 2차 함수, 뭐 별로 지금 생각 안 하고 싶으시겠지만. 근데 저희가 현실에 있는 상황을 이렇게 모형으로 100%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모형에서 표시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조그맣게 제가 써놨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보이세요? 그래서 안 보이실까봐 제가 크게 좀 해놨습니다. 엡실론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밑에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이게 A 뭐 플러스 B AX 플러스 B 이게 그 똑같은 내용이고 이 부분이 결정적 부분, 설명하는 부분이다.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은 바로 확률적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모형을 잘 만들어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예측 모델을 만들고 어떤 유의미한 결정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죠. 그걸 바로 리니어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글로는 선형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선형 모형을 좀 쉽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다시 휴대폰 액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휴대폰 관련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와 같이 휴대폰 액정이 깨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이런 휴대폰 액정이 다음에는 안 깨지도록 이 제품을 더 업그레이드를 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주제는 휴대폰 액정의 강도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액정을 납품하는 이 부품 업체가 있어요. 원재료를. 그걸 부품 업체 요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건 저희 Y, 반응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확인하고 싶은 사항은 요인, X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부품 업체가 지금 A와 B가 있는데 이제 조사를 해보겠죠. 그러면 부품 업체별로 만약에 액정의 강도가 차이가 있다면 그 부품 업체라는 이 요인은 액정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품 업체만 이 액정의 강도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은 고려한 게 부품의 업체지만 부품 업체 말고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요인은 뭐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 줄 필요가 있겠죠.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설명할 수 없는 부분. 즉, 부품업체가 설명하는 부분, 부품업체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그러면 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Y를 더 설명을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형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가상으로 부품사 A와 B가 있는데 각각의 표본을 2개씩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봤더니 A와 B가 지금 평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이거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왜? A라는 회사는 되게 억울할 수 있잖아요. 하필 적은 거 뽑아가지고. B라는 회사는 자기 이거보다 원래 더 큰데 B라는 회사도 운이 없게도 이렇게 표본으로 뽑혀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판단을 내릴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 위한 어떤 구체적이고 통계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방법들이 필요하겠죠. 이제 그런 방법들까지 이 모형을 통해서 한번 이제 해석을 해보자 라는 게 믿고 계셨겠지만 그 REML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선형 모형들을 미니탭에서는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를 제가 슬라이드에 구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선형 모형이라고 하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1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 2차 방정식은 약간 모양이 이렇게 되지 않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보면은 이거는 비선형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영어로 그냥 표현하면 맞는데 통계학에서는 그걸 비선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비선형은 지금 여기 보면은 고배 형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가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러면 다 선형이에요. 그래서 교작용이 있거나 제곱항이 있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리니어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은 거, 지금 이야기를 한 거 그렇지 않은 거를 넌 리니어라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선형 모형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저게 많이 사용하는 게 어떤 메뉴가 있을까요? 일반 선형 모형 많이 사용하시죠? 분산 분석, 혼합 효과 모형, 회귀 분석 이런 걸 많이 사용합니다. 한번 미니탭 16에서 17로 갔을 때 한번 전화가 폭주한 적이 있어요. 이원 분산 분석이라는 메뉴가 없어졌다. 찾아내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답변을 굉장히 많이 곤욕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기 일반 선형 모형 메뉴 안에서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화를 하는 일이 앞으로는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러한 많은 선형 모형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 아노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분산 분석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Analysis of Variance라고 해서 아노바라고 얘기하고요. 모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흔히 대표적으로 많이 하시는 게 1원 분산 분석, 원웨이 아노바, 2원 투웨이 아노바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보시면 아노바는 사실 굉장히 까보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석을 분석자가 할지에 따라서 고정 효과 모형, 랜덤 효과 모형, 혼합 효과 모형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픽스드 이펙트, 랜덤 이펙트, 믹스드 이펙트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고정, 랜덤, 나는 그런 건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고정이라고만 생각하고 분석을 많이 하시는 게 바로 분산 분석이에요. 그럼 이 고정이라는 의미가 뭐냐? 예를 들면 A와 B와 C 회사가 3개가 있는데 3개 회사의 평균 생산량을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다 기술적인 차이잖아요. 그러면 그 요인은 고정 요인이에요. 그리고 고정이 아니면 랜덤이겠죠. 이제 한글로는 뭐 별량 요인이라고도 합니다. 랜덤 요인은 여러 명의 측정자가 있어요. 그 중에 3명의 측정자를 랜덤하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했더니 차이가 없어. 그러면 전체 측정자가 차이가 없다고 일반화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요인은 랜덤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고정 요인과 랜덤 요인이 이제 한 모형 안에 둘 다 들어있다. 그러면 그걸 혼합 효과 모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으니까 뭐 게이지 R&R 쪽에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요. 게이지 R&R 보시면 뭐 분산 분석 표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사실 그게 바로 랜덤 효과 모형이에요. 요인을 랜덤하게. 여러 부품 중에 랜덤하게 뽑아. 여러 측정자 중에 랜덤하게 뽑아서 반복성과 재현성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많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게 고정 효과 모형이었다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 효과도 모르실까봐 제가 높아심을 좀 적어놨어요. 효과는 특정 요인의 수준이 이렇게 A에서 B로, B에서 A로 변함에 따라서 생기는 이 Y 값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효과별로 모형을 분류하면 고정 효과 모형, 랜덤 효과 모형, 혼합 효과 모형 3가지로 봤죠. 그러면 방금 설명을 제가 해드렸고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고정 효과 모형, 랜덤 효과 모형. 모형마다 분석의 알고리즘이 달라지지 않을까? 분석의 알고리즘이 달라진다는 말은 분석의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이 달라지지는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각 모형마다 분석하는 그 알고리즘이 조금씩 달라요. 왜? 더 정확하게 추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모수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미니탭에서는 크게 2가지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최소 제곱법, 영어로는 Least Square Estimation, LSE라고 부르고요. 하나는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서
두 개가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최대 우도법을 더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오전에 얘기를 했지만 더 모수를 잘 추정하도록 이제 수식을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미니탭은 기본적으로 이 최대 우도법 MLE를 분석의 기본 추정 방법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꾸고 싶으면 최소 제곱법을 바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MLE 방법이 분포 모수를 추정하는데 더 정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약간 REM의 혼합 효과 모형들이 이 최대 우도법이나 최소 제곱법으로 분석이 된다라는 것 정도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